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정이 지나서 수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은책입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바로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출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말이죠. 전환시대 원제 때 흉노가 침입을 하자 그 흉노 임금에게 흉노를 달래려고 보낸 질세미인 왕소군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중국 4대 미인이죠. 그림첩에서 못생긴 후궁을 골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질세미인이었습니다. 이 화첩을 그린 화궁은 물론 처형당했죠. 원제는 너무 안타까워 동방교를 시켜서 애타는 심정의 시를 짓게 했습니다. 호지무화초 출래불사춘. 이 오랑캐 땅에 꽃이 없으니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봄은 아니지만 날씨가 이제 제법 풀려서 봄이 멀지 않았다는 징후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넉 달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2월 임시국회를 연다는군요. 이 전염병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 교섭단체 연설을 들어보면 좀 재밌을 것 같군요. 그런데 그 교섭단체도 민주당, 한국당 두 당뿐입니다. 그런데 언론부터 온통 관심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당의 공천 문제죠. 한국당은 우여곡절 끝에 보수통합의 물꼬를 텄는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과 미투 사건에 연루됐던 정봉주 전 의원의 문제를 두고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불출마를 이끌어내느라 곤욕을 치렀죠. 한국당은 홍준표, 김태호 두 분의 험지 출마 문제와 개혁공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폭풍전야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 2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유세장에서 화두가 될 뜨거운 문제 하나를 미리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 때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팀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인사이동을 앞두고 관련자 13명을 전격적으로 기소했죠. 그 13명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운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비롯해 한병도 전 정무수석 그리고 장완석 선임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부시장 그리고 경찰 수사를 맡았던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도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에 반대를 했는데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총장이 회의를 열어서 기소를 결정했죠.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처럼 후폭풍이 불었습니다. 한국당은 공소장을 요청했죠. 국회를 통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관례를 거부하고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 요지만 보냈습니다. 그녀는 공소장 공개는 피의사실 유포, 또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 공정재판의 원칙 이런 데 어긋난다면서 버텼습니다. 헌법 원칙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 등 언론이 지난 7일 공소장을 입수해서 전격 공개했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되자 추미애 장관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 하는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었죠. 저도 한 2번 방송을 했습니다. 정권편에 서왔던 민변의 권경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은 발톱에 때도 못 된다. 충분히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민변 출신이라는 것이 주목을 받았죠. 초원복집 사건은 다 아시다시피 199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났던 김기춘 씨가 부산 지역 기관장들과 함께 복집에 앉아서 선거운동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을 해서 큰 논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누군가가 녹음을 했고 공개를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권 변호사는 추 장관이 사태의 위중한 본질을 듣기 위해 공소장을 비공개하고 공소장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섰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던 세력들이 김기춘 공안검사의 파렴치함을 능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정점에 문 대통령이 있다며 선거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탄핵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심재철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청와대판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말했죠. 문 대통령의 30년 직위,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참모들이 총출동해서 불법 선거 업무를 꾸미고 각종 공작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이 역사에 남기는 문 정권의 국정농단 실록이다. 조금 줄였습니다. 심 의원은 또 송철호 당선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써 국민은 선거 공작의 몸통이 문 대통령일 것이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 공소장을 읽어보았습니다. 정말 장문이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비서조직 7곳 이상이 대통령 직위인 송철호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건 맞다. 문 대통령이 연관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당연히 비서들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국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히 밝힌 뒤에 사과해야 한다. 문 대통령의 침묵은 곧 대통령이 선거 공작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부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알았거나 지시했거나 감추는 사실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탄핵 사유다. 제 의견입니다. 솔직히 공소장을 읽으면서 저는 문 대통령의 침묵이 정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몰랐다면 말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대통령의 심기를 헤아려 자진해서 선거에 개입했으며 21차례나 보고를 받았다고 누가 생각할까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지방선거 전에 9차례나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고 선거 뒤에도 2차례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걸 윤건영 혼자서 감추고 있었을까요? 송철호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만나 김기현 시장의 산재모 병원 예비 타당성 결과 발표 시기와 공공병원 공약 문제까지 논의했습니다. 임동호 출마 포기에 청와대는 직접적으로 개입했는데 그건 대통령이 몰랐던가요? 도대체 문 대통령이 몰랐다는 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대통령의 침묵입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건 작년 11월이죠. 그 이후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청와대는 공소장에 적시된 하명 수사와 그 이후 경찰의 수사 상황 보고, 압수수색 보고 등을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 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도 더 된 일이죠. 그런데 공소장은 그게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잘 밝혀주고 있죠. 대통령은 이런 비서들이 뒤에 끝내 숨어 있을 건가요?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물었죠.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왔는데 대통령도 같은 생각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에 문 대통령의 답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말 외에 어떤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이 사건이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이 하명수사 사건, 이와 함께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언제부터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문 대통령의 침묵은 이 문제가 이번 총선거의 쟁점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반대편에서 보면 모든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 의심은요, 지극히 상식에 기초한 겁니다. 그런데 어제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총장과 각을 세웠더군요. 특정 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 지휘권은 검사장의 본원적 권한이다. 검찰총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검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녀는 검찰총장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 감독권처럼 수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일 뿐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은 검사장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청법도 바뀌어 있으니 검사 통일체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사검사의 판단을 맡길 일이지 왜 개별 사건에 대해 지검장이 일일이 결재를 하도록 그리고 지검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겁니까? 그녀는 지검장의 결재를 통해 본원적인 수사 지휘권이 구현된다며 그런 결재 시스템을 통해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진다고도 했더군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이 민주적 통제, 절차적 정의
이런 말들요. 이번 논란에 추 장관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마 민주적 통제의 의미가 모든 사건 처리를 다수결로 해야 한다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추 장관은 오늘 한 발 더 나갔더군요.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경찰에게 수사 전결권을 주더니만 이제 수사는 이쪽 검사가 하고 기소 여부는 이쪽 검사가 판단을 해서 하도록. 그러면 검사를 헛수사비로 만들겠다는 마지막 꾀를 낸 것 아닌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은 갑니다. 정의를 파묻으려는 건 언제나 실패하죠. 잘못은 스스로 밝힐 때 그 죄가 감해집니다. 지금까지 정치기였습니다.